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특검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과 상의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이 등장합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좀 해주라, 당선인의 뜻이다. 이런 전화를 먼저 받았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전화 받았느냐며 연락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는 더욱 짙어졌지만 내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는 또 응하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저 소식 윤정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14시간 특검 조사를 마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진실하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공천 발표 하루 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지난해 10월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할 게의 대상인 윤 의원에게 특검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 하루 이틀 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실장이 김영선을 좀 해주라 했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같은 뜻이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올 3월 성폭행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 의원은 특검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통화한 얘기도 진술했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5월 9일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창원 공천은 잘 돼가냐, 장제원 전화를 받았냐고 물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장 전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고 잘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 됐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이 통화 후인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의창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윤 의원은 올 2월 공천 개입 의혹이 거세지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통화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선 장 전 의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진술했습니다. 윤 의원은 다만 공관위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 뜻을 언급한 적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개혁신당은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경기 동탄 자택과 의원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사실을 당시 이준석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JTBC에 밝힌 바 있습니다. 밤에 12시가 좀 넘어서 이준석 대표가 연락이 옵니다. 낮에 한기호 총장이 창원 의창은 경선해라 라고 하는데 누가 당선인 측에서 이후 명 씨는 윤상현 의원에게 항의를 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화까지 했다는 게 명 씨 주장입니다.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대선 때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다 놀고 있다가 선거 때만 기어 나오면 되지. 예? 아니 그게 바퀴벌레 아닙니까? 특검은 이준석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이른바 칠불사 회동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개혁신당은 반발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 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특검은 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뒤 이 대표의 해외 일정을 고려해 오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당시 그 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공천 곳곳에 개입했다는 내용은 물론 김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 컨텐츠가 뇌물 2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검은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비롯해 오빠의 장모 집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코바나 협찬 의혹과 관련해 영장에 뇌물 액수를 정확히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컴투스 홀딩스 송병준 의장으로부터 2016년 르 코르비지에전을 시작으로 2019년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전까지 전시회 협찬금 총 2억 2,110만 원을 코바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돈이 건네진 이 기간 송 의장은 회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과 불기소 결정이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경남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해 윤한홍 의원 대신 박완수 당시 후보가 공천됐고 김진태 당시 강원지사 후보의 컷오프가 번복돼 경선을 치르게끔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오전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신천지 신도들이 집중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총회장 이만희 씨 지시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한 게 맞다는 신천지 내부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또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핵심 간부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를 강조하는 육성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전직 신천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7월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대권 행보에 나선 시점입니다.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 지역이나 교회별로 숫자를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장년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불러서 당원 가입을 시켜라라고 이만희 씨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에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 2인자이자 총회 총무 고모 씨와 핵심 간부 사이 통화입니다.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만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통화도 했다면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합니다.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져.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 가입 지시는 대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신천지는 또다시 신규 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합니다.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필라테스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암호를 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신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상 중이던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의 갑작스런 호출에 협상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관세 협상을 이끄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러트닉은 곧바로 양해를 구하고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당시 러트닉이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야 한다며 80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확인했습니다. 러트닉은 백악관에 다녀온 다음 날 이번엔 김장관만 자신의 뉴욕 자택에 불러 단독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 주변에선 당시 트럼프가 러트닉을 호출해 한국을 비롯한 협상 상대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전략 등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 같은 날 트럼프는 일본처럼 관세를 낮추려면 돈을 내라는 요구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 압박에 나서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에는 제안서에 적힌 투자 액수를 직접 고쳐가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대규모 투자 역시 트럼프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정상급 회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톱다운 협상 전략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수백조 원 상당의 대미 투자를 직접 압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